자, TV 토론에서 못 들은 시민 농객들의 질문, 그걸 바탕으로 한 토론 몇 가지 좀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 높은 경쟁률 뚫고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354분이 신청을 하셨고 오늘 100분을 모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자리 아깝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귀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한번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죠.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이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 많이 하셨었고. 우리 이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본과 4학년 의대생 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들으면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소신 있고 기성세대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분께서도 예전에 전문가이시기도 하셨고 이후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가 있을 건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비결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지하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흔들린다는 말씀도 사실 주셨는데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두 분 천하람 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 와이프가 어디 가서 외모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많이 하는데 약간 훈남 의대생 짤 이런 거 만드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무리수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을 안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타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세대 갈등을 저는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만 맞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약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꼰대. 타협은 기성 정치와의 타협 플러스 상대와의 타협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거 우리가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타협과 야합은 좀 구분해야 되겠죠. 제가 어느 정도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무슨 자리를 주겠다, 좋은데 공천을 주겠다 해가지고 야합은 할 생각은 없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타협을 할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튼 야합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네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분들에게 한마디라고 할까요? 저는 막상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좀 이상한 추상적인 얘기인데. 성공의 피라미드에서 내가 뒤처진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 사회는 이제는 바야흐로 성공의 피라미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우리 조금 약간만 예전 같으면 기안84 같은 사람이 어디 지금 막 공중파에서 날아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단순히 꼭 요즘 각광받는 유튜버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어디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새로운 길들이 생길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타협은 하겠지만 야합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탄 의원은 여당에서 시작해서 지금 야당이 되셔서 이 말씀이 이제 약간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먼저 어떻게 초심을 유지하느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냥 드리자면 저는 그냥 매일매일 퇴근하면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냥 애들 아빠, 내 아내의 남편, 몇 층집 아저씨, 내 친구들의 친구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쭉 물 빼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루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당신은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그 이야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예,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뭔가 이렇게 여의도 물을 뺀다 이런 말씀 굉장히 멋있네요. 네. 여의도 물을 뺀다. 네, 예. 저는 일단 여의도 가지를 못해가지고 뺄 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안84님하고 좀 친하신가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쪽 분? 예.
네, 학생들에게 토론을 가르치고 있는 남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국회의 토론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는 않는 혹은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사실 토론을 잘 하시고 또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정치인들이 말을만 하기를 좋아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탄 의원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뭐. 예. 자기 할 얘기 적어온 것만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용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당황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 있죠, 많죠. 예. 숨기려고 하는 뭐 정치를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허를 찌르는 질문, 이런 반문, 반국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당황할 때 있죠. 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불킥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정치인이라는 존재, 언론이라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편적이기 어려운데 보편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또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지층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 지역 당원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너무 민주당 패널 얘기하는데 끄떡거리고 있지 말라고. 제가 저는 잘 인식을 못하는데 끄덕끄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혼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지지층에서는 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쟤는 뭐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뭐 한 것 같은데 왜 토론에서 맨날 지고 오냐. 그러니까 좋은 토론을 해서 설득당할 부분 설득당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내가 준비한 얘기를 정말 막 따발총처럼 쏟아내가지고 상대를 압도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토론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끄덕하는 게 사실은 동의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알겠는데 빨리 끝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주변의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는 경우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르게 설득되는 분들도 있는데 내 얘기만 이제 옳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아무래도 더 가까이 들릴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천하람 위원장님 뒤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예, 예. 안녕하세요. 청소년 교육 전문가 박향우라고 합니다. 천하당당 천하람 위원장님 그리고 논리탄탄 이탄희 의원님의 이런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 두 분께서 각 당의 대표라면은 기존의 정책 중에서 이런 건 꼭 국민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뭐 대표직을 물러나고 뭐 면책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임하겠다. 또는 뭐 대통령님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꼭 우리 당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형식적인 말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호를 만들어 오셨어요. 천하당당 논리탄탄. 예. 이거 이제 총선에서 아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일단은 고맙습니다. 이탄희 의원께서 만약에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왜냐하면 이제 천하람 위원장님은 당대표 떨어지셨기 때문에 약간 상처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줄 텐데 지금 당대표라면 기존 민주당 정책 중에 이건 반드시 바꾸고 싶다. 아, 근데 생각을 안 해봐서 참 어렵네요. 근데 저는 죄송한데 그냥 다르게 답변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것보다는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들 중에 좋은 게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네. 뭐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많고요. 정치개혁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 직전에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위성정당 절대 안 만들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거든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점점점 그런 이야기 다시 꺼내는 거를 머쓱해 하고 있어요. 저는 말한 거 꼭 지키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슬기롭게 답변이 될까요? 피해가시긴 했는데 제가 보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당론으로 정해진 것 가운데 네. 불만 있었던 거 없으세요?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있긴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모였다라고 지금 딱 찍기는 이제 좀 뭐 하신가 보네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저 그거 네. 진짜 불만 많았습니다. 그건 소급해서 지급했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대선 치르고 나서 마지막 그 정권 교체 기회도 안 했습니다. 너무 민주당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으로서 이제 주저했던 부분들 그게 네. 당론이었지만 마음에 안 들었었다. 네. 자, 그럼 천하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은 사실 너무 많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한 것 중에 제가 당대표였다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꼭 백분 토론 나와서가 아니라 홍준표 고문 박탈한 거, 해촉한 거. 예. 저는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절대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굳이 저한테 뽑으라면은 홍준표, 이준석이 아닌가. 예. 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적으로 돌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굉장히 스피커 파워가 좋으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으로 돌리면 굉장히 피곤할 분들을 왜 일단 그런 거랑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정당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느꼈던 게요. 가장 정치 혐오를 많이 하는 집단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 혐오를 이용하고 이번에 30명 줄이자는 것도 국민들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30명 줄여봐야 270명이 개차반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 당이 정치 혐오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젊은 사람들을 쓰다가 버려요. 네. 뉴페이스 중독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뭐 전문가하고 아니면 뭐 하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스타트업을 하고 뭘 해도 경력입니다. 근데 정당 활동을 3년, 5년 한 거는 낭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을 길러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만약에 됐다면은 좀 육성하는 당대표였으면 좋겠다. 정치도 하나의 전문 분야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합니다. 예. 됐었어야 되는데 참. 자꾸 아픈 얘기 하지 말고요. 자, 이게 사실 젊은 얼굴 좋아하고 젊은 얼굴 써먹는 거는 모든 정당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양대 정당이니까 더 많은 빨아들였다가 이제 뱉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 한 부분 정도만 한번 더 들어볼까요? 갑자기 팔이 쫙 올라갔습니다. 저 뒤에.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0살 직장인 한대희라고 합니다. 우선 이탄희 의원님, 아주 전부터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엘리트십니다. 예,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엘리트신데, 오늘도 어김없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으셨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약자들에 대한 조명을 하고 계신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픈 현실이지만 이제 이탄희 의원님과 같은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출신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약자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탄희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했었고요, 예전부터.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저는 이탄희 의원님 빅팬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또 천하람 의원님께 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소신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솔직하게 시원시원하시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총선에 자꾸 이제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뚝심 있게 그 소위 말해서 험지라고 평가받는 그 순천 호남권에서 무소의 불천, 그 중꺽마라고 하죠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 험지에서 계속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네, 그렇게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랑하셨던 분이고 사랑하실 수도 있을 분으로 지금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엘리트인데 약자 잘 주목하지 않은데 어떤 이유냐? 사실 저도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0대 후반에 판사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나왔지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100% 제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저는 판사라는 직업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 저한테는 갑자기 그게 운명처럼 또는 교통사고처럼 벌어져서 법원을 그만두게 나오게 됐고, 그때 소위 말해서 인생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싹 다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지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중요한 건 2-3개만 남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2-3개 중에 아마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게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더라 라는 게 2-3개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번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황증 때문에 한 2-3달 좀 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2-3개 중에서 다시 한번 또 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털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남긴다고 하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거 하나 보고 정치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또 다시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심이 확실해져서 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번을 잘 털어서 예, 이 자리까지 중간에 한번 참고 정리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예, 덜어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다람 위원장님. 네, 저는 뭐 당연히 순천 출마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선거를 지원하면서 순천은 물리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뭐 어떤 당에서 다른 요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당대표가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순천에서 출마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험지 이런 식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아까 첫 질문에서도 뭐 소신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 그런 정치력의 근간이 순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굳이 공천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치 경력이라는 게 보잘것없거든요. 그냥 한번 선거 나왔다 떨어진 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 덕분이 아닌가라는 정말 저로서는 참 감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음번에도 출마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짧게 제가 첨언하자면 전 이탄희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당사자 정치의 한계를 깨는 하나의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노동자여야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여성이어만, 뭐 장애인이어야만,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100분의 시민들 그리고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재밌으셨는지, 그리고 좀 이뻐들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미래 그리고 토론의 미래를 또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두 분이 아까 뭐 TV 토론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보면은 토론하다 보면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저 보고 얘기하시는 분, 서로 보고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특히 시민들의 눈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탄희 의원님. 오늘 저 사실 분위기가 되게 묘했어요. 이게 토론인지 아니면 토크쇼인지 약간 묘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100분 토론이 취했던 이 형식이 좀 방송계에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다람 위원장님. 이게 뭐 제가 걱정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순한 맛이어서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주변에 많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싸우기만 하는 게 토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토론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에 잘 어울리는 형태인 것도 같고요. 저는 사실은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랑 더 토론을 하기를 사실을 바랬습니다. 막 저희가 하는 얘기에 막 손들고 막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거는 근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또 굉장히 재수없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해보고, 실제로 제가 우리 백분 토론 팀에 그런 거 제안 드렸거든요. 50대 50으로 아예 토론자분들, 이게 시민 농객들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막 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우리 시민 농객들 수준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토론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젠가 또 현실화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를 또 기대해 보면서 아주 소중한 멋진 봄날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꼭 저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써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서강 위원장님이 해보고 싶은 건 백병전 토론인 것 같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장수와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토론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분 토론 천회 특집으로 준비한 토론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든 함께 맞이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저희 백분 토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토론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정치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백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